이 친인척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 의혹적이 일주일 만에 당에서 나가겠다 탈당 카드를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에게도 고리를 걸었었고요. 한판 승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탈당을 한다라는 단어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대중의 어법을 사용하려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의도 문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살짝 고개 숙이고 그리고 간사자리 내놓고 문화체육관광이 상임위를 옮겨서 조용히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손혜원이 아닙니다. 나는 여의도 문법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들은 어쨌든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의심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상당히 당당했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화면 지금 다시 보시지만 굉장히 당당하고 목소리에도 강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네. 자신의 이 당초에 선한 의도였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런 일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에게도 내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왜 나오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이 됐고 네. 앞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국민들께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마지막 탈당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납득을 사실은 시키기보다는 강한 전투 지만을 보여줬거든요. 네. 스스로가 이제 나는 네이밍 전문가, 브랜드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한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고 또 그 언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이 납득하게 해야만 앞으로 이 사안이 해결될 텐데 도리어 곳곳에서 지금 싸움을 더 붙이고 네.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라 자칫하면 더 많은 갈등과 또 이런 것이 손혜원 의원 개인에게도 자칫하면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네. 그 당당함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당당함이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이 아닌 결사항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어디 한번 전쟁 불살라볼까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곁에 계신 분께 불똥이 튀지 않았겠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왔었는데요. 김 교수님, 이게 손혜원 의원이 역시 나와 달라고 했을까요? 손혜원 호위무사다, 연대 보증입니다라는 이런 야당의 비난이 쏟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을 잠깐 떠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떠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인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옆자리에 서 있다는 건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들을 심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뒷자리에는 강병원 원내 대변인의 모습까지도 함께 잡히게 되는데요. 네. 결국 당 차원에서 나서서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연대 보증하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중고등학교 동창이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네. 실제 권력이 굉장히 깊게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해왔는데요.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초선 의원 한 명에 대한 권세 때문에 저와 같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옆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김정숙 여사와의 깊은 관계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행동들이 저만큼 위세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손혜원 의원이 거듭 나는 여의도 문법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니 그러면 어느 동네 문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까지 네. 얘기하게 되는 건 나는 다 걸었는데 너는 뭘 걸 거냐. 재산도 걸 거냐와 같은 얘기들은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여지기에는 그건 여의도 문법이 아닌 굉장히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하기에 적절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윤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워낙 옆에 원내대표가 그것도 탈당하는 자리, 이분이 입당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곁에 있는 걸 두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미 신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기존의 당 지도부에서 네. 만류했다는 거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섰다 그랬는데요. 네.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옆에 쓴 것도 논란이 되겠지만 손혜원 의원이 흔히 말하는 프레임을 쌓는데 정말 귀재다. 네. 본인이 지금 문제되는 거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과연 목포에 있는 여러 부동산을 그것도 사적인 이유로 샀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한 해명은 쑥 빼놓고 네. 박지원 의원을 싸움의 상대로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박지원 의원과 본인의 싸움. 근데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지지했다가 나중에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렇게 네. 무슨 배신의 아이콘, 뭐 투기의 아이콘 이렇게 둘이 앙숙처럼 그렇게 싸울 일인가 하는데 대중들의 기억에는 지금 박지원 의원과의 싸움이 더 많이 각인이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아까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김 수사관도 박형철 비서관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 이게 네. 어찌됐든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대중들은 또 언론은 거기에 쫓아가서 네.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섰는지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도 전 그런 점에서 네. 이런 그 싸움의 구도를 만든 걸로 손 의원이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를 잠시 잊어버리고 네. 시선이 다른 데로 쏠리게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고 하지만 여의도에서 5선 경력 있을 법한 그런 싸움의 기술을 보여주는 분이죠. 오히려 오선 손혜원 의원보다 의원 더 말이죠. 노련하게 지금 아, 국면을 그래요? 넘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 5선인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대항을 할까요? 두 분의 결판이 어떻게 날지 일단 양측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요.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목포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 그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목포 나오실 거세요? 다음 선거 때? 저는 안 나올 건데요.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예.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손혜원 의원을 배신한 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또 본인도 받겠다고 했고 예. 또 저랑 같이 받자. 예. 필요하면 저도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왜 나를 끄집고 들어가지라고 박지원 의원이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말로 저격하는 거 보면 상당히 거세게 가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일단은 외관적인 명분으로는 지난주까지 네. 박지원 의원이 편을 들어주다가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집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네. 지난 주말에 박 의원이 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라면 이것은 잘못한 게 맞다. 게다가 네.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손 의원의 잘못이 맞는 것 같다.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편으로 네. 가 있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 하셔야 될 분 그런 말이 또 자극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의원이 사실은 손 의원이 박지원 의원 말고도 자신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여러 정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박지원 의원을 노회한 정치인이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불세출에 배신의 신공을 펼치고 있다. 네. 배신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출한 정치인과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또 다른 이슈를 만들고 스스로가 조금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박 의원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전남 목포의 국회의원을 역임을 네. 해오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이제 건설사와 유착 관계 같은 모종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손 의원이. 그래서 손 의원이 어떤 이 집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박 의원과 이런 부분에 대화를 나눠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부분에 비난을 하니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배신감이 든다. 이런 부분을 또 거칠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기원래라고 해서요. 금요일날 목포에 갔다가 월요일날 서울로 돌아오는 정말 지역구에 뼈를 묻을 사람처럼 행보를 했던 박 의원 입장에서는 이 손 의원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시계를 보여줬을 때 그거를 팩트처럼 나열하면서도 은근히 저격하는 듯한 그 글들이 알랄이 지금 네. 두 사람 사이에 앙금처럼 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SNS의 글을 보더라도요.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 SNS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고가의 시계들을 많이 다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그 팟캐스트에서 손혜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서거에 관련해 갖고 계산된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을 때도 굉장히 거센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보건대 어느 정도 가까우면서도 내심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견제하는 심리가 작동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지금 믿을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포의 구도심을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네.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손혜원 의원 덕분에 목포의 거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목포에 있는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목포시장이 3번바퀴 동안 박지원 의원은 계속 국회의원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었냐라고 질타하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일단 손혜원 의원이 이 프레임, 구도를 설정한 네.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 문화체육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있으면서 등록물자재 지정을 위한 관여 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언론의 지적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센 언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박지원 의원이 천적을 만난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제히 손혜원 의원 탈당에 멈출 게 아니라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었는데요. 자유당, 한국당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도덕적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손 의원이야말로 오만방자의 아이콘이죠.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아마 그 한 장면을 가지고도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 의원은 음모론의 희생자인 것처럼 동정심을 호소하고 언론사와 기자들을 향해 고소를 선포하며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내대표와 동반한 탈당 기자회견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받고 또 조사 받으십시오.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참에 청와대 그리고 김정숙 여사까지 한번 몰아서 해보자 하다가 갑자기 손혜원 의원이 끈을 놓아버리니까요. 이거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 타점이 좀 애매모호해지겠어요.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러나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네. 친분이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공격은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김정숙 여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네. 저렇게 옆자리에 섰다라고 공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거가 있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SBS 보도로부터 다른 언론들이 쭉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저렇게 많은 집과 땅을 산 게 투기냐 아니냐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익을 획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나중에 네. 입증을 해야 되니까 또 차익을 실현해야 되고 다만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저런 사적인 목적에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점에서는 뭐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회견을 했을 때 해명을 했어야 되고 국민을 납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 의원은 도덕적으로 또 실제로 앞으로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니까 네. 실정법상으로도 뭔가 좀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박지원 의원 낙선에 앞장서겠다는 손혜원 의원 바로 그 무게차에 올라설지 안 설지도 관심거리였습니다.